뭐 주말에 완전히 또 뭐 박빙에 뒤집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니까 거의 붙었습니다. 그죠? 일부 이제 또 사이트에는 보면 대선 막판까지 이거는 잘 모르겠다. 거의 51대 49면 뭐 누가 이길지 사실은 애매하죠. 그렇죠. 네. 어떤 데는 네. 해리스가 오히려 맞아요. 이긴 걸로 나오기도 네. 해요. 근데 이제 추세인데요, 추세인데 원래는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강하다가 해리스가 약하다가 이게 지금 갑자기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추세의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요 분위기가 이제 오늘 시장에 좀 녹여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멜라 해리스가 많이 붙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합주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경합주 중에서도 한 곳만 저는 이제 뽑아서 가지고 왔는데 펜실베니아라는 쪽에 누가 선거에 이길 것인가 뭐 이런 건데 지금 보시면 붙어버렸습니다. 네, 경합주에서도. 그러면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누가 될지는 사실은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대선의 결과 발표가 나오기까지는 이게 만약에 득표차가 거의 미미하게 만들어지면 한쪽에서는 재검표하자라고 하지 않을까요? 재검표. 네. 재검표하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때로는 지난번에 트럼프가 선거에 불복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지금도 유권자의 한 70%가 또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고 뉴스가 어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대선 결과 발표까지 시간이 길어질 수 이번 주 내에 이번 주 후반에 안 나오고 그죠? 또 넘어가 버리면 이것 또한 이제 불확실성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지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성 투표가 많이 젊은 남성분들이 투표를 하면 트럼프가 승리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패스할게요. 네, 잘 모르겠고. 자, 요거 이제 머스크가 전기차 녹색 사기 트럼프에 베팅한 이유는 자율주행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어쨌든 내년도에 로보택시 규제 완화, 그 다음에 금융당국 승인 받고 해서 2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게 머스크고. 그러면 이제 어떤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들 입맛에 맞는 그 부분들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트럼프에 베팅한 이유는 이 부분 때문이다. 뭐 그런 연합뉴스의 기사가 나오는데요. 아무튼 앞으로 머스크하고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어떤 부분들이 펼쳐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자율주행이 좀 되려면 요즘 증시에서 그래도 테마주로서 수급이 좀 들어오는 쪽이 우주항공 관련해서 테마 종목들 수급이 좀 들어오는데요. 그 그림을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면 쭉쭉 넘어가서 요 수급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난주에 사모펀드 쪽에서 매수 강도,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해서 사모펀드 매수 금액을 나누는 걸 가지고 탑 20 종목을 뽑아보면 조금 새로운 종목들이 눈에 좀 띕니다. 뭐 코스메카 코리아나 이런 종목들은 우리 화장품 아는 종목들이잖아요. 그죠? 요거 말고 빨간색으로 제가 칠해놓은 종목들이 HVM, 그 다음에 이노스페이스. 근데 세트레가이는 많이 아시는 종목입니다. 그죠? 요거. 네. 근데 HVM과 이노스페이스는 요거 좀 낯선 종목인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우주 항공 관련된 종목으로 최근에 신규 상장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에서 자율주행이 원활하게 되고 하려면 믿고 내가 이제 차 안에서 딴짓하고 있는데 통신이 끊겨가지고 뭐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율주행과 함께 이 위성도 같이 가야 된다라는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미국에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움직임들이 이미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주 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꽤 많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나라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정도만 강하게 좀 움직였고 중소형주들은 못 움직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해소가 되면 그 좀 온기가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MSCI 편입되면서 막 같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중소형주들 인공위성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은 잠깐 가다가 말았거든요. 다 지금 바닥에 있는데 이 수급적인 이벤트가 해소가 어느 정도 되면 미국에 있는 저 테마가 살아있는
구간에서는 우리나라 인공위성, 우주항공 중소형주들 쪽으로도 온기가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먼저 상업펀드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부터 우리 가족분들은 한번 스터디를 저는 해보실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 자율주행이 어쨌든 되려면 그 부분 중요하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예전에 이제 삼성 SDI에서 공시를 한번 했다가 다시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다시 재공시를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진짜 어떤 고객이고 금액이나 뭐 이런 부분을 했는데 아직까지 추후에 결정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추후에 공급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 또는 3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라고 답변을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에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인은 안 했어요. 지금 보면 부인을 안 했습니다. 뭔가 북미 ESS 배터리 쪽으로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서 원전이 만약에 저렇게 약간의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가 되면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하려면 가스, 빠른 시간 내에 좀 하려면 가스 아니면 결국엔 태양광 까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태양광이 결국에는 많이 깔리면 ESS는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거는 이제는 뭐 웬만한 투자자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래서 삼성 SDI가 북미 쪽으로 영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이게 확정이 되면 삼성 SDI 밑에 이제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한중 NCS 같은 종목들,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앞으로 그들이 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삼성 SDI가 지금 2차전지 전기차 쪽으로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뭐 그래도 되면 어느 정도 좀 부진한 부분들을 좀 상쇄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요거는 뭐 제가 위성이나 우주항공 말씀드렸는데, 애플도 글로벌스타라는 위성통신 기업이 2조를 투자한다는 내용이 주말에 나왔습니다. 뭔가 돈들이 이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 근데 이익이 안 나요. 그죠? 위성 쪽에서는. 그래서 이게 성장주 컨셉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익을 보기보다는 매출액 성장률이 얼마나 이제 빠르게 단기적으로는 튀어오르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트레이딩을 해야지, 단기적으로는 뭐 수익을 크게 기대할 부분은 아니다 정도로 보시고, 성장주 트레이딩 쪽은 이쪽에 뭔가 에너지가 모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AI 데이터 센터 말씀을 좀 드렸는데, AI 데이터 센터는 결국에는 뭐 하는 거고, 그 전력 공급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거는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와중에 어쨌든 뜨거워지는 열을 식혀주는 이 부분은 무조건 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액칭 냉각 관련된 부분들이 과거에 테마로 한 번씩 움직였었는데, 요즘은 뭐 반도체가 주춤하면서 주가가 약간 슬로우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액칭 냉각도 조금 조용할 때가 결국에는 좀 눌려 있을 때가 좀 기회일 경우가 있기 때문에, G2 파워나 KN솔, GST 뭐 이런 종목들은 대표적인 액침 냉각 관련주이기 때문에 그 흐름들과 또 수급이 들어오는지 여부 정도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AI 전의 전쟁 뭐 투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좀 전에 봤던 액침 냉각과 관련된 그런 쪽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